자, 그럼 두 번째로 HSG, 하이브리드 스타터 앤 제너레이터를 점검하는 방법과 탈부착 시에 조심해야 될 사항, 주의사항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SG, 하이브리드 스타터 앤 제너레이터. 그죠? 고전압 270V, 고전압이 PRA를 통해서 HPCU로 유입이 되면 내부 인버터를 통해서 3상으로 교류로 바꿔서 HSG를 구동을 하고, 구동을 해서 엔진의 시동을 걸어주죠. 엔진 시동이 걸린 다음에는 이 벨트가 엔진이 HSG를 구동을 하면서 다시 충전을 시켜주는 역할, 하이브리드 스타터, 스타팅 기능과 제너레이터, 충전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HSG의 주된 기능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엔진 시동을 걸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엔진 시동. 벨트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시도를 내보고 아, 벨트가 끊어졌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하이브리드 모터를 통해서 시동을 걸어주는 기능도 있다. 백업 기능이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당연히 HSG 주된 기능이죠. 발전 제어. 발전 제어. 충전을 시키기 위한 발전 제어가 있고요. 자, 엔진 속도 제어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주행을 하는 과정이에요. EV 주행. EV 주행을 하는 과정에 있다가, 자, 하이브리드 주행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엔진 클러치가 접합이 되겠죠. 엔진 클러치가 접합이 되는데, 자, 모터 주행 RPM이 2000rpm이에요. 주행한 상태에서 2000rpm으로 주행을 하는데 HSG에 시동을 붕 걸어서 엔진 클러치를 딱 붙이면 얘들이 보통 냉간시에 1200rpm으로 정도로 이렇게 걸리잖아요. 하이브리드 엔진이, 그죠? 공회전 RPM이 1200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0rpm하고 2000rpm을 엔진 클러치를 붙여버리면 움찔하겠죠. 그죠? 이 움찔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시동이 걸리기 전에 HSG가 먼저 엔진 회전수를 2000rpm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 상황에서 시동을 터뜨려주고 엔진 클러치를 접합시켜주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엔진 클러치가 접합될 때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소프트 랜딩 제어. 디젤 차량들 디젤링 방지를 위해서 스로틀 플랩을 닫아주는 기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을 좀 더 빨리 세워주고 잔진동을 잡아주기 위해서 시동이 꺼질 때 HSG가 부하를 걸어주는 거죠. 부하를 걸어서 엔진을 조금 더 빨리 세워준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쪽에 일반 풀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OHP 풀리가 아니고요. 일반 풀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냉각수 라인 입구가 있습니다. 이게 270V의 고전압을 쓰면 전류의 3대 조건, 그죠? 화학, 발열, 자기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가장 문제될 수 있는 게 이 발열이죠, 발열. 발열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에 냉각을 시켜주는 EWP, 일렉트로닉 오일 펌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용 냉각수를 사용을 하죠. 그죠? 하이브리드 냉각수를 통해서, 자, 여기서 EWP가 있겠죠. 보조 탱크가 있을 거고요. 그럼 보조 탱크에서 EWP 통해서 들어와서 내부를 식혀준 다음에 나와서 라디에이터, 콘덴사 하단에 보면 냉각수 라디에이터가 있죠. 일로 가서 일렉트로닉 오일 펌프 워머 통해서 이렇게 보조 탱크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제 3상 고전압이 입출력되는 고전압 커넥터 부위가 있고요. 그리고 3상 모달을 위치를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한 레졸버 위치 센서, 이 위치 센서 커넥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 제어 기준으로 SOC 제어 기준을 놓고 보면 발전기가 어떠한 상황에 작동을 되는지, 보통 제가 예전에 하이브리드 설명을 드릴 때 드렸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50%의 SOC 값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차량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고요. 자, Y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에서 43%의 HSG가 작동을 하고 48% 정도 되면 오프가 됩니다.
그리고 그랜저 HG 차량 같은 경우에는 38%에서 온을 해서 43%에서 오프가 되고요.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P단 이외의 단 같으면 주행 혹은 후진이죠. 그죠? 주행 상태. 주행 상태에서는 배터리 SOC 값을 30에서 35% 정도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차 상태에 오게 되면 대략 50% 전후에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얘를 탈거할 때 고전압 부품 탈거하는 거는 순서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12V 보조 배터리 마이너스를 탈거하고 5분 정도 대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HPCU에 인버터 커넥터를 탈거를 해서 인버터 측에 멀티미터를 사용을 해서 측정을 했을 때 30V 이하로 떨어지면 고전압 라인을 점검해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반복 학습을 통해서 머릿속에 인식을 시켜놔야 됩니다. 30V 이하. 왜냐하면 270V가 들어와서 인버터 내부의 캐피시터에 충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270V가 충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충분히 방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에 임하게 되면 인체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30V 이내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고전압 커넥터를 탈거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고전압 커넥터를 탈거하기 전에 냉각 라인 라지에다에 냉각수를 배출을 시켜서 이 내부에 있는 냉각수를 충분히 배출을 시킨 다음에 탈거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냉각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연 냉각수가 아니고 일반 냉각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물이 있는 상황에서 호스를 탈거하고 얘를 탈거해 놓으면 이 냉각수가 이 커넥터 쪽으로 고전압 커넥터 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유입이 돼버리면 절연 파괴라고 하는 경고등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주행이 불가능 상태에 빠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을 작업을 하실 때는 냉각수를 충분히 배출을 시키고 고전압 커넥터가 수분이 들어가지 않게끔 잘 컨트롤을 하셔서 탈거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탈거할 때 주의점 또 있죠. 그죠? HSG가 교환을 해야 될 정도 같으면 EV 주행으로 어느 정도 주행을 했을 거예요. HSG가 고장이 났지만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주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고전압 배터리 SOC 값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차량이 입고됐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행 중에 하이브리드 경고등이 점등이 되면 차주분들이 단골 카센터에 전화를 할 거잖아요. 지금 계기판에 하이브리드 고전압 시스템을 점검하세요. 경고등이 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저 같은 경우 무조건 견인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주행이 가능하죠. EV 주행이 되니까요. 그죠? 물론 EV 주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엔진 클러치 시스템이나 이런 게 문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엔진에 HSG가 나갔을 수도 있고 엔진이 구동이 안 되는 상태. 예전 같은 경우 혼유도 있었습니다. 휘발유. 그죠? 휘발유인데 경유를 넣는 경우. 그런 경우 혼유에 의해서 엔진이 시동이 걸려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경고등을 띄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견인을 하라고 합니다. 왜? 고전압 배터리의 SOC 값이 너무 낮아버리면 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방전을 막기 위해서 미리 견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게에 입고된 상태에서 점검을 통해서 해당 부위를 수리를 하고 부가 기능을 통해서 시동을 걸어줄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HSG 손상에 의해서 차가 입고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고전압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차종마다 조금 다릅니다. 부가 기능 들어가 보면 어떤 차들은 5% 이상, 어떤 차들은 뭐 10에서 15% 이상, 그리고 뭐 20%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진단기를 통해서 시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상태를 확인을 하고 차주분하고 고전압 배터리 상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고전압 배터리를 교환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HSG만 떨렁 교환을 했는데 고전압 배터리가 너무 심하게 방전이 됐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는 뭐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탈거를 할 때 유압식 텐셔너가 보통 2개가 들어갑니다. 앞쪽에 HSG 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는 보통 스프링 타입이죠. 스프링 타입으로 텐셔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유압식 텐셔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압식 텐셔너가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으로 제껴버리면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정지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서 수동으로, 그죠? 전동으로 힘 받을 때까지만 조이시고 그 다음부터는 수동으로 조여서 얘를 찝어준 다음에 이 녀석은 스프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껴도 상관이 없거든요. 제껴서 우리가 이 기계식 텐션 핀을, 고정 핀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공구 한 3만원 전후 합니다. 집에 하나씩은 구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압식 텐셔너가 비싸요. 이렇게 유압식 텐셔너를 걸어서 고정을 시키고 뒤쪽은 키로 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유압식 텐셔너 고정 공구를, 전용 공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걸어줍니다. 위쪽이 이게 장착이 지금 엔진 내려오는 상태인데 장착이 된 상태는 손이 들어가기 조금 온도롭긴 한데요. 넣으면 됩니다. 전동 마체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힘 받을 때까지만 빠르게 조여주고 다음부터는 수동으로, 그죠? 공구에 무리가 가지 않고 텐션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해서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벨트 교환 주기는 사용자 매뉴얼에 나와 있는 기준은 1년에 15,000km에 점검을 하고 1년에 15,000km에 점검하고 45,000km 2년에 한 번 정도는 교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HSG죠. 그죠? 그래서 벨트가 슬립이 나게 되면 경고등을 띄웁니다. 그리고 파손이 되게 되면 시동이 걸리지가 않고 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일반 가솔린 차에 비해서 조금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체를 하고 나면 반드시 부가기능, MCU 부가기능 들어가셔서 모터 HSG 레졸버 보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삼상 모터들은 위치에 따른 값이 정확하지 않으면 최대 출력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이제 레졸버 보정 값이 들어가야 되고요. 시작을 누르면 엔진이 부릉 하고 시동이 걸려서 이제 위치 값을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고 다 끝나면 이제 부가기능에서 완료라고 띄워주게 되죠. 그래서 보정 시기는 MCU를 교환을 하든가 아니면 구동 모터를 교환을 하든가 그리고 HSG를 바꾸든가 아니면 뭐 탈부착을 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텐셔너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경고등을 띄울 수 있습니다. P1A77, HSG 벨트 이상, 뭐 OR 해서 뒤로 쭉 나오는 게 있는데요. 자, 엔진 회전수하고 HSG 회전수가 200rpm 이상 차이가 날 때 경고등을 점등이 됩니다. 그럼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벨트 슬립 혹은 끊어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HSG 앞쪽에 있는 이 너트가 풀려서 분리가 헛돌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면 헛도는 경우 어떠냐? 자, 여기 보시면 검은 거름 비슷한 것들이 많이 꼈어요. 물론 벨트에서 나온 이물질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유독 많이 껴있는 차들도 있어요. 이 녀석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보면 주변에 녹기 있는 것들은 차주분한테 충분히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다가 손상이 올 수 있다. 맛이 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크랑크 풀리도 보면 요즘 나온 차도 녹기가 발생되면 그 다음에 터지잖아요. 얘들도 마찬가지. 검은 기운이나 녹기운이나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유관 점검 하셔가지고 차주분한테 충분히 고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풀리 앞쪽에 보면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마킹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항상 일자로 되어 있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내부랑 외부가 틀려져 있는 것들은 그만큼 풀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여기가 되시면 뭐 조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십사. 그리고 텐셔너를 주문을 하면 이렇게 텐셔너가 벨트로, 타임벨트처럼 생긴 벨트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장착이 되면 얘를 잘라 주셔야 돼요. 잘라 주셔야 되는데 안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텐션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시동을 걸 때나 가속을 할 때 이 경고등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압 텐셔너, 그죠? 알루미늄 백철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유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그시 천천히 밀지 않으면 확 제껴버리면 이 모가지가 똑 부러집니다. 이게, 자, 벨트만 교환 견적을 넣었어요. 벨트만 교환 견적을 넣었는데 얘가 제껴다 땡강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장력을 해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얘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YF 텐셔너가 17만 2천 원인가 합니다. 그죠? 뭐 1, 2만 원, 2, 3만 원 같으면 차주한테 뭐 추가로 요구하든지 아니면 뭐 내가 그냥 물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17만 2천 원이 돼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 공구를 사용을 하시고 작업에 임하시라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HSG, 엔진 클러치 점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그냥 두고 보시지 마시고 실차가 들어오면 한 번쯤은 눈여겨봐 주시고, HSG 특히 눈여겨봐 주시고, 그리고 부가 기능에서 엔진 클러치 적합 테스트 이런 것들도 한 번쯤 해보시면 나중에 점검하는 데 마음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팀매그 교육 강사 윤영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